그 와중에 희망찬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제 진단 키트를 비롯한 방역 물품들의 어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외교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하는 게 교민들, 현재 해외에 고립돼 있는 교민들과 유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오는 일종의 외교적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뭐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국가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몇몇 국가들한테 벌써 지원들이 갔죠. 우리랑 친한 국가들, UAE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루마니아. 네, 루마니아도 좋아졌고, 이제 스웨덴도 조만간, 아니 덴마크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 핀란드는 검체를 보냈고. 네, 핀란드 쪽에서도 이제 우리한테 지원하는데, 걔들은 그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꼭 도와줘야 될 국가 이란이었는데, 네. 6일 날로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이제 의료 방역 장비가 항공편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 장비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PCR, 네, PCR 그 분석기 같은 것들이 먼저 들어갔고, 이제 우리가 키트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진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키트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란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안 받다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경직됐던 양국 관계가 많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현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국가는 전 세계 125개국이 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돈을 내겠다고 하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어? 진짜요? 아니, 돈 내고 사갈 수 있는 국가는 다 사갔어. 아니, 근데 지금도 요청하는 국가들 중에 자본이 되는 국가 좀 있지 않나? 이게 자본이 되는 국가들은, 먼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달라는, 세치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거인 거고, 일단 무상으로 지원해달라는 나라들이 120국이 넘는다는 거야. 돈 주고 살 수 없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와서 그 키트를 사갖고 지들이 직접 비행기를 예비해갖고 지들이 직접 갖고 갔고요. 여러 국가에서도 비공식적인 루트로, 그러니까 특별한 뭐 FDA 인증이나 한국 인증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보따리상 하듯이 물건을 사갖고 가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진단키트 생산하는 기업들이 한 4개가 메인인 거고, 나머지 기업들까지 하면은 연합무게 업체들이 지금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의 80%가 이미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의 키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물량 되느라고 바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안에는 20%만 되고 있어도 넘쳐날 만큼 충분한 키트들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80%를 수출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왜 알려지지 않냐면,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인증이라든지 정식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의료품 인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물건만 주세요라고 떠 담아가지고 들고 나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도의 비용이라서 이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다 쓸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우습게도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실어서 배달해서 전달해 주는 것까지 다 우리 몫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비용이 엄청 큰 거지. 진단 키트가 비싼 게 아니라 이걸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비행편을 해주고 어떤 운송 방식으로 도둑 안 맞게끔 얘들한테 전달해야 되지? 뭐 이런 차원까지도 지금 그 예비가 돼야만 이걸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그쪽에서 비행기를 받고 우리 쪽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의 윈윈으로 가는 거야. 왜 이게 윈윈으로 필요하느냐? 모로코 같은 예가 그런 건데, 현지에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숫자가 16명, 7명,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돼요. 소수. 소수기 때문에 전용기를 보내려고 생각하면, 전용기 한 대가, 일단 비행기 빌리는 값이 6천에서 9천이고, 기름값 별도거든?
진짜 비용이 엄청 많이 든대요. 그래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해야 250명짜리 전용기를 한 대 보내는 거예요. 뭐 작은 거 보내면 되잖냐 그러면 못 날라가잖아 비행기가 작으면. 그러니까 그만한 비행기를 보내는데 비용이 엄청 드는데 우리나라 예산에 이런 전용기를 통해 갖고 교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용이 10억 원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추가로 비행기를 보내려고 하면 몇억 원씩을 추가 예산을 받아내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혈세 낭비니 어쩌니 뭐 이 지랄을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웬만하면 그 어떻게든 돌아 해갖고 비행기 있는 나라 가서 해보세요 하고 외교관들 시켜가지고 진짜 미니버스 빌려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가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절차가 많은 거예요. 막 국경도 넘어야 되고 그 과정의 안전도 보장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쪽 국가들한테 이제 제안을 한 거지. 물건을 주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비행기를 구해서 갖고 와. 대신에 거기에다가 우리 교민 좀 싣고 오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온 김에 실어 가 물건. 그렇지. 물건 실로 오는 참에 우리 교민 좀 싣고 와봐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로코가 10만 개를 사기로 하고 수송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10,000개 더 줄 테니까 우리 교민 좀 모시고 같이 좀 태워갖고 오지 라고 하는 딜이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거예요. 오 괜찮다. 서비스 두둑히 줄게. 일단 내가 도움으로 10,000개 준다니까 일단 10명만 좀 싣고 와봐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모로코가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 다른 나라에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이 귀한 한국 키트를 그냥 어차피 갈 비행기인데 거기에 교민들 싣고 드린다고 하니 이런 은인의 나라에 사람을 보내면서 어찌 화물기에 사람을 태워 보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로코 국왕이 자기 타던 비행기를 그 고급 전용기를 한국으로 교민 보내는데 이 비행기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공을 했던 훈훈한 미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항공에서 어떻게 타? 그래서 그러시다면 저희가 항공료를 별도로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용기를 보내주시는데 공짜로 타고 또 우리 양반이잖아 대한민국이. 아니 근데 진짜 서로 왜 이렇게 예의를 너무 예의 너무 예의 차이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공짜로 타겠습니까? 저희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으니까 원래 그 비행기 타고 올 비행기 쌍만큼은 저희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정말 한국인들은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정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 분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방역기금 성금으로 불우이웃 돕기처럼 성금으로 기탁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이렇게 훈훈하게 오시는 분들도 전용기, 구강 전용기 언제 타보겠어? 그러니까. 구강 전용기 타고 오고 날아오는 시상 그 비행기에다가 우리가 덤으로 10만 아마 내가 보기에 한 10만 개, 10,000개 더 줬다는데 한 2만 개쯤 더 줬을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렇게 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지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페루도 그렇다면 저희한테 키트를 주시겠다면 저희가 임시기를 편성해가지고 저희 한국 교민들을 모아서 콜롬비아 계신 분들이랑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드려야죠. 이렇게 이제 합의가 봐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오면 받는 거예요, 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훈함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세느강 그 수색할 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뉴브 헝가리 그렇지 다뉴브강 그 실종자 수색할 때 저희가 사실은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못 찾았거든요. 못 찾았지만 막아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댐을 막아가면서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도와주신 게 어딥니까? 라고 하고 저희가 방역복과 키트를 드렸더니 이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정말 한국 사람들의 은혜는 대단하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러면서 막 국기를 올려서 인증샷을 올리고 막 감사의 SNS를 막 올리고 막 이러면서 운동이 들어간 거야 자체적으로. 화해일을 까고 갤럭시를 사자.
이런 운동을 전 국민 운동으로 전환하겠다. SNS에 운동이 일어났네. 정말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루마니아 국민 여러분, LG도 괜찮습니다. 꼭 갤럭시만 욕심내지 마시고. 생각보다 네, 훨씬 괜찮습니다. 훨씬 괜찮으니까 굳이 갤럭시 잘 팔리는데 거기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자국민들을 수송해주는 반대급부를 살짝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키트 지원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민들도 안전하게 모시고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강경화 외무부 장관 안에 있는 태스크포스 팀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우리한테 뒤통수 때렸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먼저 키트 받아가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래서 쫓아왔죠. 네, 쫓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전화 연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총리가 잘못했습니다. 아, 너무 친한 척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또. 갑자기 와갖고 정말 그동안 베트남과 한국의 우애가 얼마나 깊은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SOC 사업 진행하기로 했던 거 빨리 땡겨갖고 진행하시죠. 네, 베트남과 아시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경제 공동체 됐다고 보시고요. 네, 거기는 좀 기다리세요. 네, 순서 있어요, 순서. 순서 있고요. 우리를 도와줬던, 우리한테 의리를 지켰던 국가들 위주로 이거를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드린 거지. 아무튼 지금 유럽 쪽에서는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유럽에 팔 수 있는 진단 키트 및 의약품 관련한 용품들의 매출이 이게 독일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수천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들을 우리나라 뭐 덤핑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가는 잘 모릅니다. 그 진단 키트 하나가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국내에 납품돼서 의료 수가로 소모되는 비용은 회당 4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40만 명 정도를 검진했는데요. 검진 횟수는 80만 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만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잘 안 나오거나 뭐 음성으로 나왔는데 계속 있으면 이제 다시 재검사를 하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해가 되면 검사 건수가 80만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검사 건수와 검사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 단가는 이 정도 돼요. 근데 미국에 수출한 단가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수출한 단가는 75,000원, 8만원 정도 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 들고 사가는 유럽 국가들도 그 정도 대동소이한 가격으로 사갈 걸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얼마 주고 사갔는지는 몰라요. 안 밝혔으니까. 근데 아무튼 돈 주고 사가는 애들은 우리가 덤핑 치기는 게 아니라 제값 다 받고 국내 납품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제값 받고 팔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는 이 키트만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키트를 사가면 검진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하기에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검체 장비 자체, 검체 시료 자체를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의료에서 처리를 하는 이른바 검사 대행업이 앞으로 히트 상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핀란드도 원래 이제 IT 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들이 잘 돼 있고, 노키아. 또 상당히 북유럽 안에서는 전쟁 대비 비축 물자가 충분한 국가라서 뭐 화장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뭐 산소호흡기 같은 장비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진단 키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인력이 없는 거야.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000개 이쪽 저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사들을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가까운 데는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네? 중국이요? 중국도 저 검체 그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들이 있으니까 아, 일본도 있어. 근데 일본은 이제 있기는 있으나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거 해결하는 거 못하니까 일본 패스. 중국은 너무 오염 그 오진율이 높아서 패스. 그래서 에스토니아한테 100개, 우리나라한테 100개 이렇게 보내본 거예요. 샘플을 먼저. 이게 얘네들 신중한 거지. 100개, 100개씩 보내놓고 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검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요이 땅 하고 시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안에 검사 끝내주세요. 100개 검사 전. 100개 갖고 뭐 하루에요. 4시간 만에 끝내서 12시간에 딱 던져줘 버린 거야. 검사 결과를. 그게 이제 저쪽 같은 경우에 거의 하루가 걸려 검사 결과가 왔는데, 일단 속도에서도 이미 훨씬 빨랐지만, 음. 그 완치된 환자, 이게 그 검사 결과에 의해서 환자들의 이 양을 보니까 한국 거는 99% 거의 100% 완벽하게 증상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야 그러면 갖고 있는 검체 다 보낼게 라고 해서 1만 8천 명분의 검사가 한꺼번에 온 거란 말이야. 이 1만 8천 명분의 검체를 이게 아직 다 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단계별로 오게 되는데 이 검체들을 받더라도 이게 전부 다 12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그러니까 검사 운영 장비와 저기를 저기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활용하고 있는 연구소는 수원 광교에 있는 SCL이라고 하는 연구소인데 네. 여기는 우리나라의 1등 업체가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량과 시설 설비를 갖고 있는 업체들 중에 4위권 수준인 건데 이 4위권 업체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만 하루에 6천 명분이 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검체 시술기 안으로 들어가갖고 검체하는데 3시간이면 되는 거야. 3시간 정도면 검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하루에 6번 정도 기계를 돌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되는 용량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엄청난 숫자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핀란드는 생겨나는 모든 검체를 무조건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실어보내 하고 100% 한국에서 검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검사 비용으로 두당 9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검사 용역 계약이 맺어져 갖고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핀란드에서 지금 그 기대되고 있는 매출가 90억이 넘는 거야. 근데 나머지 업체들, 시젠이라든지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운 일종의 검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한 키트들 생산과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키트를 수출해갖고 현재 보내봐야 인력 없고 전문성 떨어지면 잘 안 나오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검체들이 우리나라로 아까 보미 작가가 얘기했던 엄청난 면봉들이 우리나라로 막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검진이 한 6시간에 다다다다 끝나서 그쪽으로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쫙쫙쫙쫙쫙 날아가는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검사 대행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유망한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제가 주책 좀 짜놨더니 음. 자기 집에도 몇백 개 보유 중이라고. 그런 면봉 아니라니까요. 이 검체용 면봉은 길이도 길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염물질 닿지 않게끔 그거 해야 된대. 아무튼 그래서 이 면봉도 상당히 앞으로 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느 나라가 됐든지 이러한 방식대로 해서 검체를 우리나라한테 맡기는 게 그 나라의 보건 그 예방 검진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례를 남긴 거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이러한 방식을 흉내를 하면 이런 거지.
그동안 우리가 비빔밥을 그냥 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팔다가 이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직접 와갖고 먹어보고 이게 제맛이구나. 갈비도 맛있구나. 쇠고기도 맛있구나.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영역들이 꾸준하게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외국에서 이제 뭐 항체 검사법 그래갖고 15분에 나오니 어쩌더니 뭐 이런 검사법들이 유행하면서 국내에 이런 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한동안 상종가를 치다가 지금 주식이 이제 뭐 일부 떨어지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키트 사업이 이걸로 다 된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 PCR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된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결과적으로 검진률도 99% 이상으로 정확하기도 하지만 유증상자 내지는 무증상자를 전부 포함하고 감염 여부가 초기에 나타난 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키트의 장점인 거고요. 이 키트에 대한 검역 검사를 우리나라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른바 그 그레이 구간이라 그래갖고 애매한 구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체 시료로 해봤는데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의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기술 또한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의료재단을 비롯한 이원, 녹십자, 삼광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런 키트 사업을 이런 진단 키트 사업들을 선도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모아진 검체들과 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확실한 그러한 백신을 개발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 표준으로 쓰이게 되게 된다고 하면 삼성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4배가 넘는 신사업, 전 세계를 독점할 수 있는 신사업 업장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8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 안에.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나라,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들 중에 치료됐던 사람들 안에서 뽑아낸 항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임상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항원체를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뭐 지난 시간 바이오 관련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물질, 치료 백신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백신들이나 약들은 원래 이 바이러스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말라리아 약이거나 다른 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치료율을 70% 이상 보여주고 있는 약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의약품, 그러니까 화학물질 종류 6,000종이랍니다. 6,000종. 6,000종의 물질을 넣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검증하고 임상시험을 하는 데는 최소 1, 2년에서부터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 변종이 나올지 몰라서 그때 가서 새로 창궐하는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이미 병을 걸어서 앓았던 분의 항체를 가지고 이거를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임상에서 기존에 이제 병증이 진행된 환자의 섬유화된 세포를 복원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코로나에 걸리면 증세가 남더라도 후유증을 남긴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폐 자체가
섬유화돼가지고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떨어져 버리는, 퇴화되는 그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개발된 항체는 그 후유증까지 치료하는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얼마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한 건지, 그 치료 효과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 만일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러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특허 물질로 만들어내는 항체의 기본 구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 세포, 대한민국 국민의 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항원과 항체는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생을 감기 뭐 한두 번 안 알아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몸에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항체와 항원들이 다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제 그 이상 없이 코로나를 박멸해내신 분도 있을 거고, 코로나를 낫는데 이걸 치료시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몸 안에 항체로 존재하면요,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항체 중에 어떤 것이 그러한 효과를 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 항체도 있고 저 바이러스 항체도 있고,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항체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를 걸려서 이걸 완벽하게 나았던 사람들 한 50명쯤 모아가지고 그 안에 공통된 항체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추적 작업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은 먼저 이러한 질병을 많이 겪어보고 치료해본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야. 대한민국의 특권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항원 항체가 한국인 항체로 앞으로 불려지게 되겠지만, 코리아 항체로 불려지게 되겠지만, 기존의 폐조직까지 재생할 수 있는 게 된다고 하면 단순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폐와 연관된 모든 질병에 쓰이는 특효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인 겁니다. 그 발견이 가능한 한국인의 특장점, 사계절이 있고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저항력이 뛰어나고, 또 그와 관련한 활동이 우수한 한국인의 유전적인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삼성이 만들어내는 3나노 반도체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연구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항체로 똑같은 복제 시밀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배포를 하고, 또 이거를 우리나라가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떠한 한 푼의 외국의 자본이나 한 가지의 외국 기술이 없이 100% 국산에 대한 상황에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듯하지 않으세요? 네. 대박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박이. 네. 아무튼 이러한 소식을 듣고 가장 배 아플 사람, 가장 힘들 사람이 아마 일본일 겁니다. 아베일 거예요. 지금 아베는 한국 거라 그러면 무조건 아니다. 한국은 가장 심각한 강형국이다. 일본은 한국에서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존심 튕겼죠. 우리나라 입국 거부 연장했죠. 사실상 뭐 출광구 문제나 저쪽이 지금 웬일인지 대응을 정확하게 안 하고 있지만, 한일 간의 그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불매운동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개협상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배우거나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지금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본은 현재 하루에 200명, 그러니까 자기들 5,000명 이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명 이상을 진단해서 이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0에서 250명 정도를 확진 검사를 하는데, 한 200명 검사를 하면 160명이 확진자로 나와버리는, 80% 가까운 확진자가 등장해버리는 그런 중증 환자들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증 환자만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도 어차피 죽을 거고요. 이 이외의 경증 환자나
보균자들이 지금 봉쇄가 풀려져 있는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감염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떠한 통제도 하지 못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은 아무것도 아닌 미국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팬데믹이 일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한국의 PCR 방식을 활용한 전수검사. 1억 3천 인구 전수검사해야 돼요. 그 전수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구분해가지고 추가 그 확산을 잡지 못하면요. 일본은 말 그대로 몇백만 죽어야 이 사태가 끝나요. 어디 뭐 천만 명 인구의 스웨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10배예요. 10배 인구만 하더라도. 근데 취약하기는 스웨덴보다 더 취약한 상황인 거거든. 왜? 스웨덴은 인구 1kg당 인구 거주 비율이 22명이에요. 사람 보기 힘들어. 사람 보기 힘들어. 쉽게 부딪히기도 힘들어. 전체 가구 중에 5분의 4가 1인 가구야. 복지가 좋으니까 같이 안 살아요, 부모랑. 그렇기 때문에 일본같이 이 일본은 이제 전체적인 인구 비례에 비해서 도시 집중화가 엄청 심하거든요. 대도시에 8, 90%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일본같이 그 배양 접시로 아주 딱인 나라가 없어. 근데 이미 배양 접시 다 터져버렸고,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지금 있는 지원 방식 없이는 절대 이 난관을 못 이겨냅니다. 어? 예를 들어 100만 명 이상을 200만 명 이상 희생시켜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 국가가 휘청하겠지만 지금 있는 1차 방역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진행되는 다음번에 신종 바이러스, 새로운 어떤 유행병에 대해서는 더더욱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면역 체계, 뭐 60% 면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60%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 다음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2년, 3년 안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되는 시스템이고 반복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2년에 한 번씩 인구의 10%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10년 안에 망해서 없어지지. 누가 그런 나라를 믿고 살겠어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한민국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아베는 결과적으로 자국민들을 완전히 도탄에 빠뜨릴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 했죠?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근데 에티오피아는 언제 나와요? 아까 파트 있다고 하셨잖아요. 파트 있으니까 있다. 네. 라고 에티오피아 하셔서. 그 애정이 많으시군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 그 에티오피아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세기 얘기 때 좀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에티오피아도 이와 비슷하게, 그, 마다가스카르 아시나요, 여러분? 네. 그, 아프리카 남부 쪽에 있는, 바닐라빈. 네, 굉장히 그 큰 관광지죠. 그쪽 관광지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에티오피아의 국왕이 이분들을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 한국으로 이송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보답 차원에서 구호 물품들을 몇백만 불어치를 배정을 했고 그 물품이 조만간 전달돼서 에티오피아 방역에 쓰이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자료 조사된 거로 그 정도 수준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네.